안녕하세요. 김수환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이걸 중학교 입학 전에 알았으면 중학교 생활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학업편, 필수품편으로 총 2편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학업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기술과정, 체육,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정보, 제2외국어, 한문, 진로와 직업으로 총 15개 과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기술과정, 체육은 중학교 3년,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은 2년, 정보, 제2외국어, 한문, 진로와 직업은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 산출 방법.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마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산출되는데요. 이 점수를 원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산출됩니다. 이 등급을 성취도라고 합니다. 체육, 음악,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의 성적 산출은 원점수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은 B,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C,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은 D, 60점 미만은 E. 체육, 음악, 미술의 성적 산출은 원점수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B, 60점 미만은 C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점수. 원점수는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지필평가, 이 두 종류의 평가를 통해서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는데요. 그런데 두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국어는 수행평가 40%, 지필평가 60%인데 수학은 수행평가 50%, 지필평가 50%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수행 100% 또는 지필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만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는 원점수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만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비중이 40%라면 수행평가의 만점도 40점입니다. 그런데 지필평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항상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필평가의 비중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필평가 비중이 60%라면 지필평가 점수의 60%, 40%라면 지필평가 점수의 40%입니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 지필평가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에 따라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개 이상이라면 각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비중이 100% 중에 20%인데 수행평가가 2개라면 15% 대 5%, 10% 대 10% 등등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수 산출 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앞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들 예시를 들으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김수환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김수환의 국어 평가 비중은 수행 30%, 지필 70%입니다. 국어 수행 평가는 2개였는데 전체 30점 중에서 1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였습니다.
10점짜리는 만점을 받았으나 20점짜리는 아쉽게 2점을 깎였습니다. 지필평가는 전체 70% 중에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였고 중간고사 95점, 기말고사 92점을 맞았습니다. 김수아는 수행평가 10점 플러스 18점으로 3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고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95점에 35%인 33.25점 플러스 기말고사 92점에 35%인 32.2점으로 70점 만점에 65.4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수아는 28점 플러스 65.45점으로 원점수 93.45점을 받았고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성취도 A입니다. 네 번째,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주로 서술형, 발표, 포트폴리오 평가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평가인데요. 여기서 잠깐, 포트폴리오 평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던 학습지 빈칸을 다 채웠는지 점검하는 평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주관식은 채점 범위가 비제한적이므로 선생님들은 추후 논란의 여지를 막고자 사전에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공지하십니다. 즉, 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의 국어 발표 수행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PPT에 무슨 관점인지를 적어야 하는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제 친구는 이거 하나를 빼먹어서 감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 기준은 수행평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과 같은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는 적어도 수행평가를 치르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기준만 잘 지킨다면 수행평가가 감점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 2, 3일 전부터 평가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며 수행평가를 준비하신다면 수행평가 만점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내신 점수 산출 방법. 중학교 3년 막바지에 다르면 성적과 3년 동안 했던 활동을 전부 합쳐서 점수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200점 만점일 수도 300점 만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수를 내신 점수라고 부릅니다. 내신 점수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내신 점수는 3년간 받은 모든 과목 성적 플러스 봉사활동 가산점 플러스 행동특성 가산점 플러스 출결 가산점 플러스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입니다. 성적에 대한 점수 계산법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내신 점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원점수가 계산에 쓰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목고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성취도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챙기셔야겠죠? 여섯 번째, 가산점. 가산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 행동 특성,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이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 가산점은 봉사 시간에 따라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행동 특성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몇 명씩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과 같은 상장을 주는데요. 이 상장 하나당 가산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결입니다. 출결은 특정 교시, 과목만 결석한 결과, 정해진 시간 이후에 학교에 오는 지각, 학교에 왔다가 다시 학교를 나가는 조퇴, 하루를 아예 학교를 오지 않는 결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질병, 인정에 해당하는 결과, 지각, 조퇴, 결석은 가산점 감점이 되지 않지만 미인정에 해당하는 결과, 지각, 조퇴, 결석은 가산점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병, 인정, 미인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은 출석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저도 2학년 때 인정 결석을 몇 번 했었는데 개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생리통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과, 지각, 조퇴,
결석은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단, 생리통은 한 달에 한 번 입증 자료 없이 가능하고 법정 감염병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은 무조건 진료 확인서와 같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에는 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질병이 너무 많으면 면접관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최대한 지양하셔야 합니다. 미인정은 인정과 질병을 제외한 결과, 지각, 조퇴, 결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인정, 질병 처리가 되는 부분임에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미인정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자료를 챙기시고 선생님께 먼저 연락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반장, 부반장, 전교회장, 학생회 부장 차장, 전교동아리 회장, 교내 대회 상 등에 대한 가산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 가산점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가산점들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인정 범위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7번째, 봉사활동. 봉사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학교 외의 기관에 직접 봉사를 신청하여 봉사 시간을 얻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얻는 방법은 또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급 1인 인력 중에 봉사활동을 얻을 수 있는 1인 인력을 하는 것입니다. 출석부 담당, 컴퓨터 담당, 분리수거 담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봉사입니다. 몇 명만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1인 인력과 다르게 이 봉사는 수업 시간에 대청소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진행되므로 학생 모두 받을 수 있고 한 학년에 10시간 가까운 봉사 시간을 받습니다. 학교 외의 기관에 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사이트에서 신청한 봉사만으로 3년간 80시간 이상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바로 1365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1365를 통해 봉사를 하고 나면 봉사 시간을 선생님께 직접 전송을 하셔야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가산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봉사 시간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봉사활동에 들어가 지역 설정 후 봉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봉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찾아가 봉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봉사가 끝나게 되면 며칠 후에 봉사기관으로부터 봉사 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스로 전송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봉사 시간이 전송되고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등재를 해주십니다. 8번째, 시험 공부하는 법. 모든 과목의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집중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집보다는 수업 시간 사용되었던 교과서나 학습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공부하여야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10일 정도, 기말고사는 17일 정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수행평가가 정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공부한 날만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이 가장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는데요. 저는 주로 RPM, 백발백중, 센, 일품, 블랙라벨 이렇게 5권을 풀었습니다. 학교 수학 시험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면 일품까지만 푸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학교 수학시험은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만점을 위해선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특히 도형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했는데요. 학습지로 진도를 나갔다면 학습지를 여러 번 읽고 이해한 뒤에 암기를 했고, 교과서로 진도를 나갔다면 교과서로 이해 후 암기를 했습니다. 국어나 과학 같은 부분들은 암기보다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눈을 감고도 내용을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집은 그냥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이나 백발백중을 풀었어요. 그런데 국어, 과학, 영어만 문제집을 풀고 나머지 과목은 교과서 또는 학습지만 계속 봤어요. 시간이 남으면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학교 기출은 크게 도움된 것 같지는 않아요. 중학교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만점 가능합니다. 9번째, 입학 전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 무조건 국수형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국어는 중학교 내용을 예습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독서만 많이 하면 절반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게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전부 다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블랙라벨 정도 수준까지 깊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센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일품까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을 까먹더라도 절반이라도 알면 시험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영어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까지 올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어 덕분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하고 오면 중학교 영어는 엄청 쉽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저도 영어는 너무 쉬워서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고요. 다른 친구들이 영어 공부할 시간에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학교 공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스피킹, 리스닝 연습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언어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연습한 스피킹이 평생의 스피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때 교정한 영어 발음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자 공부와 예체능 활동까지 하시면 완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면 용어를 암기하는 데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오면 운동, 음악, 미술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0번째, 기타 꿀팁. 문제집 말고도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 카페, 어플리케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로는 족보가 있습니다. 비록 유료긴 하지만 퀄리티가 그만큼 좋습니다. 카페로는 기출비가 있습니다. 등급만 잘 올리시면 웬만한 자료는 전부 무료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큐비가 있습니다. 학교 기출문제가 모여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시험 직전 마무리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열품타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는 공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공부 시간까지 볼 수 있어 공부 자극을 받기 좋습니다. 또한 내신 점수 계산기도 있어서 중간중간 점수를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보니 제 실제 내신 점수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란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적어주십니다. 만약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세특이 은근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잘 하셔서 세특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학업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